2025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다들 한 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벌써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날이네요. 네,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날에는 괜히 여러 생각에 잠기게 되는데요. 오늘 시청자분과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 바로 그런 생각의 끝에 있는 한 인물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그분이군요. 맞습니다.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라고까지 불리는 아티스트 임영웅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2025년의 마지막 날에 이 주제를 다루게 되니까 정말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한 해를 결산하는 각종 시상식 결과부터 브랜드 평판 데이터, 그리고 또 연말에 온기를 더하는 팬들의 기부 소식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 속에 그를 둘러싼 현상의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대체 임영웅이라는 현상의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네, 어떻게 한 가수가 이렇게까지 세대와 시대를 관통하는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코드를 한번 풀어보는 거죠. 좋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단서는 놀랍게도 음악 차트가 아니라 한 북콘서트 현장에 있습니다. 북콘서트요? 아주 흥미로운 시작점이네요. 얼마 전에 그 어머나로 유명한 윤명선 작곡가님의 북콘서트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별한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임영웅 씨의 히트곡 인생 찬가를 노래가 아닌 시로 낭독한 거예요. 노래를 시로요? 네, 전문 성우의 목소리로요. 솔직히 저 이거 처음 듣고 좀 의아했거든요. 늘 듣던 대중가요를 굳이 시로 낭독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렇죠. 보통은 시의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로 만드는 경우는 있어도 그 반대의 경우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맞아요. 이건 그야말로 노랫말이 곧 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담한 실험이었던 셈입니다. 대담한 실험이요? 네. 멜로디라는 안전장치를 모두 걷어내고 오직 가사가 가진 텍스트의 힘만으로 관객과 마주한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현장 후기를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어땠는데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나의 인생아, 앞만 보며 살아왔구나. 찬란한 순간이여 영원하라. 이 가사가 멜로디 없이 그냥 낭독되는데 와, 마치 자기 인생을 요약한 한 편의 시처럼 가슴에 박혔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현상을 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눈물이요? 네. 왜 눈물을 흘렸을까? 저는 이걸 감동의 재발견이라고 봅니다. 이미 임영웅 씨의 목소리를 통해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로 마음에 각인되어 있던 가사잖아요. 그렇죠. 익숙한 가사죠. 그런데 그 익숙했던 멜로디가 사라지니까 오히려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한 줄 한 줄이 가진 의미와 무게가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로 들을 땐 미처 붙잡지 못했던 가사의 깊이를 시라는 형식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히 마주하게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윤명선 작곡가의 평가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뭐라고 평가했는데요? 그가 임영웅 씨를 두고 가사 한 줄에 담긴 철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부르는 드문 아티스트라고 극찬했거든요. 와, 이건 단순히 노래 잘한다는 칭찬과는 결이 다릅니다. 가사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 그 행간의 감정까지 읽어내는 스토리텔러라는 인정이니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인생창가라는 노래가 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건 애초에 그 노래를 부른 아티스트가 가사를 시처럼 해석하고 전달했기 때문이라는 말이군요. 바로 그거죠. 전말이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자, 이렇게 시처럼 깊은 울림을 주는 그의 노래가 또 다른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어딘가요? 바로 프로야구 경기장이에요. 야구상이요? 그것도 아주 치열한 승부의 심장부에서요? 네, 기아 타이거즈의 핵심 마무리 투수 정혜영 선수 이야기인데요. 20대 초반의 아주 젊은 선수입니다. 보통 그 나이대 선수들이면 아이돌 노래나 힙합을 즐겨 들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구대인 유튜브에서 새해의 첫 곡으로 뭘 듣겠냐는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임영웅의 순간을 영원처럼을 꼽았어요. 와, 저는 이 선택이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봐요. 어떤 점에서요? 마무리 투수라는 포지션은 팀의 승패를 결정짓는 정말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는 자리거든요. 단 하나의 실투로 영웅이 될 수도, 역적이 될 수도 있는 그 압박감. 그 속에서 사는 젊은 선수가 마음의 안식을 어디서 얻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실제로 정혜영 선수가 추천하면서 계속 반복했던 말이 가사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했어요.
가사요? 네, 대체 어떤 가사였을까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난 미워하지 말아요. 삶은 생각보다 짧아요.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우니까 그런 삶을 사세요. 어떠세요? 매일같이 승패의 냉혹한 세계에서 싸우는 젊은 선수에게 이 가사가 어떻게 들렸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아, 이건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삶의 태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메시지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미워하는 마음의 에너지를 쏟지 말고 너의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지켜나라는 조언처럼 들렸을 겁니다. 와, 그렇게 해석하니까 정말 다르게 들리네요. 야구장 마운드 위에서 홀로 싸우는 선수에게는 그 어떤 심리 상담보다 더 큰 힘이 됐을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그의 노래는 중장년층의 회한을 달래는 것을 넘어서 치열한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게도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특정한 장소나 상황을 가리지 않아요. 최근 한 세무서장님의 퇴임식에서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축가로 불렸다고 하고요. 아, 퇴임식에서요? 네. 그리고 곧 개봉할 영화 신의 학단에는 사랑은 늘 도망가가 삽입됐죠. 결혼식, 퇴임식, 야구장, 영화관,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있는 모든 삶의 순간에 그의 노래가 배경음악처럼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의 삶에 깊숙이 파고드는 감성적인 힘, 이게 과연 수치로도 증명이 될까요? 그게 궁금하죠. 연말 결산 시즌인 만큼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서 또 아주 의외의 수상 기록이 등장합니다. 어떤 상이죠? 2025 SBS 연예대상에서 ESG상을 받았어요. 아니, 연예인이 ESG상을 받는다는 건 정말 생소한데요. 저도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ESG상은 보통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연예인에게, 그것도 섬총각 영웅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줬다는 건 방송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걸 전달했는가를 중요하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하. 임용웅 씨가 소모도라는 작은 섬에 들어가서 주민들과 진심으로 교감하며 그곳에 활기를 불어넣은 과정 자체가 지속 가능한 상생의 가치를 보여준 훌륭한 ESG 활동이라고 인정한 거죠. 수상 소감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시상식 무대에 오르는 대신에 콘서트 현장에서 소모도 주민들을 다시 만나는 영상으로 소감을 대신했잖아요. 맞아요. 이 상은 소모도 주민들과 함께 받는 상이라면서 모든 공을 돌리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태도가 핵심입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보여준 거죠. 이건 단순한 방송 출연을 넘어 아티스트가 사회와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APAN 스타 어워즈에서는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OST로 베스트 OST상을 수상했어요. 네, 벌써 두 번째 수상이라고 하던데요. 네. 이제 방송가와 영화계에서는 임영웅이 부르면 흥행한다는 말이 공식처럼 굳어졌습니다. 공식이요? 네.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단순히 그의 인지도나 가창력 때문만으로 보지 않아요. 그들은 임영웅 씨가 목소리로 연기하는 연출을 한다고 평가합니다. 목소리로 연기하는 연출이요? 와, 표현이 정말 멋진데요. 그렇죠. 드라마의 전체적인 스토리와 주인공의 감정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걸 자신의 목소리 톤과 호흡, 그 미세한 떨림 하나하나에 실어서 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목소리로만으로 또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 시청자들이 드라마에 더 깊이 몰입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이런 활발한 활동들이 모여서 결국 임영웅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만들 텐데요. 2025년 12월 스타 브랜드 평판 분석 결과를 보니 역시나 BTS에 이어 2위를 차지했더군요. 사실 순위 자체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바로 장기간에 걸쳐서 최상위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참여,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같은 세부 지표들이 아주 균형 있게 높다는 점입니다. 아, 균형이요. 네. 이건 반짝 인기가 아니라 대중과 아주 깊고 단단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는 증거거든요. 광고주나 방송사 입장에서 보면 가장 믿을 수 있는 안정자산인 셈이죠. 이건 분석에는 추천지수라는 항목이 새로 포함되어서 화제가 됐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건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좀 들어볼게요. 네. 기존의 브랜드 평판이 주로 사람들이 임영웅에 대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검색량이나 언급량을 측정했다면 추천 지수는요, 사람들이 주변 사람의 팔을 붙잡고 너 이거 꼭 들어봐야 해 라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파하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수동적인 인지도를 넘어서 능동적인 영업력을 수치화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인지도, 어웨어네스와 지지, 애드보카시의 차이죠. 임영웅 씨가 이 추천 지수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건 그의 팬들이 단순히 컨텐츠를 소비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소비자가 아니다. 네. 그들 스스로가 움직이는 마케터이자 그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앰베서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데이터 증거인 거죠. 와,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에 도착한 것 같네요. 네. 바로 그 자발적인 마케터들이자 앰베서더인 팬덤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현상의 가장 놀랍고 미스테리한 부분이 바로 이 팬덤의 활동인데요. 연말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들려온 기부 소식들을 보면 이건 그냥 팬심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사회운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팬밴드 운기종기는 누적 기부액이 5,200만 원을 넘었고 매달 도시락 반찬 봉사까지 하고 있대요.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영웅시대 제주는 5년째 한 청소년 쉼터를 후원하고 있는데 얼마 전 그 쉼터에서 자란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는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상에 한 사람이 인생을 바꾼 거네요. 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아티스트를 향한 사랑이 한 청년의 미래를 밝히는 데까지 이어진 거니까요. 그렇군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영웅시대 창원 경남, 여수 별빛방.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국의 수많은 팬클럽들이 연말을 맞아 수백만 원씩 성금을 모아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의 가장 완벽한 구현이라고 봅니다. 완벽한 구현이요. 네, 하나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먼저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가 노래와 행동을 통해 위로, 겸손, 상생이라는 긍정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발신합니다. 그럼 그 메시지에 감동하고 영감을 받은 팬들이 우리도 저런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 가수가 저렇게 멋진 사람이니 그의 팬인 나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기부와 봉사라는 구체적인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활동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다시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켜주죠. 아, 계속 순환되는 거네요. 네, 이 완박한 순환고리가 지금의 임영웅 현상을 떠받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팬덤이 단순히 스타를 응원하는 소비 집단을 넘어서 스타의 이름으로 지역사회 곳곳에 온기를 나누는 거대한 사회공헌 네트워크로 진화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 임영웅이라는 이름 아래 정말 여러 층위의 이야기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게 보이네요. 한편의 시가 되는 노래의 문학적인 깊이, 세대와 직업을 가리지 않는 메시지의 보편성, 또 데이터로 증명된 압도적인 브랜드 가치,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활용 점정으로 그 가치를 사회의 실천으로 증명해내는 성숙한 팬덤 문화까지. 그렇습니다. 결국 그의 성공은 단순히 가창력 하나만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그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삶으로 살아내는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라고 봐야겠죠. 2025년의 마지막 날, 우리는 한 아티스트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따뜻하고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의 노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담은 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경쟁 속 버팀목이 되는 이 현상을 보면서 시청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한 명의 아티스트가 줄 수 있는 위로와 사회적 영향력의 경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